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QGIS를 이용해서 번시벨러티라고 하는 산불비의 심각도를 분석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렇게 학습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시리즈 영상으로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엔 첫 번째 영상으로 이게 좀 원격 탐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첫 번째 어떤 준비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제공해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링크를 통해서 이제 두 장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릉 옥계와 동해 쪽의 산불에서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일어난 지역이 있는데요. 2022년에 3월 10일과 3월 10일에 랜드셋 8호 위성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산불 전과 산불 후의 영상을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 좀 제공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산불 피해 심각도라고 하는 번시벨러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다룰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Normalized Burn Ratio라고 하는 NBR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드리고 이걸 좀 실습으로 옮겨볼 거예요. 이 NBR은 정규 산불 피해 비율이라고 하고요. 마침 이 위성 영상이 두 장이 있을 때 그 두 장의 영상으로부터 산불 전과 산불 후의 피해 비교를 이 NBR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실습 컨텐츠가 이 UN 스파이더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출처 이 URL 되어 있는 이 학습 콘텐츠 글을 제가 한번 쭉 본 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공급해 드리는 형태가 되겠고요. UN 스파이더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약어인데 이게 좀 길어요. 플레임이. 그래서 United Nations Platform for Space-Based Inform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리스판스라고 해가지고 재난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우주 기반 정보 UN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UN 스파이더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내용을 이제 따라갑니다. 번역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약간 의역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파이어는 산불, 버는 그냥 어떤 산불 피해, 그다음에 스펠러티 같은 경우는 심각도도 번역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관련 국내 논문을 좀 보시다 보면은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MBR도 뭔가 다른 용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번스벨러티 같은 것들도 뭐 다른 용어로 좀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번을 제가 산불 피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연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파이어는 제가 산불이라고 했는데 뭐 화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해 놓은 게 이런 것이다 라고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를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산불 강도라는 겁니다. Fire Intensity라고 하는데요. Fire Intensity의 사전적 정의는 이제 산불이나 어떤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연소 과정에서 유기물에서 오거닉 매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제 Fire Intensity라고 합니다. 즉 산불이 발생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뭔가 타게 되고 그 타는 유기물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제 Fire Intensity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의는 아래 나와 있는 어떤 논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산불이 나고 있는 그 활성 상태의 산불 강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이어 인텐서티에 의해서 이제 산불 피해의 어떤 심각도를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번시벨러티라고 해가지고 산불 피해 심각도로 정의를 하고요. 이걸 뭐 다시 얘기해 보면은 산불 강도가 산불 피해 입은 생태계 지역의 생태계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심각도는 관측된 산불 피해 영향은 종종 지역 내에 그다음에 서로 다른 생태계 간에 하다고 볼 수 있고 산불로 인해서 지역이 변화하거나 파괴된 정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산불 피해 심각도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Fire Intensity 대 Burn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e Intensity 같은 경우는 During Fire, 산불 중에 이제 발생되는
그 연소로 인해서 유기물이 타는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파이어 인텐서티라고 할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컨벡티브 히트, 대류열이나 오거닉 리처, 유기 쓰레기, 그다음에 컨덕티브 앤 레이디언트 히트, 전도성 및 복사열, 이런 것들이 파이어 인텐서티 상에서 듀링 파이어 중에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번시빌리티를 보시면은 뭐 산불이 나고 나서니까 애프터 파이어, 산불 후 상태에서 이제 뭐 AC 제나 뭐 워터 리펠런트 레이어, 어떤 불투수증 레이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피해들을 이 그림에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이 파이어 인텐서티하고 번시빌리티를 이제 비교해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저의 창작이 아닙니다. 이제 그 UN 스파이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옮겨놓고 번역된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NBR이 뭔지, 정규 산불 피해 비율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일부러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 조절이 가능하셔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빨리 녹화하고 빨리 두 번째 영상 보려고 좀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천천히 뭔가 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Normalized Burn Ratio, NB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NBR은 대형 산불 지역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안된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격 탐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NDVI라는 그 식생지수, 정규 식생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NDVI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밴드하고 니어 인프라 레드밴드 그 두 개의 비율을 가지고 식생의 어떤 활성도 분석을 하는데, 이 Normalized Burn Ratio인 NBR 같은 경우는 근적외선 파장대와 니어 인프라레드와 그 다음에 쇼트웨이브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단파장 적외선 파장대를 이용해서 이제 산불의 어떤 피해를 진단하는 그런 지수를 고안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전자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있고, 현재 파장대가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비저블이 있죠. 우리 눈에서 보는 보통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제 가시 파장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살짝 길어지면은 이제 니어 인프라레드 NIR이라고 하는 파장대가 있고, 거기서 좀 더 길어지면은 이제 쇼트웨이브 인프라레드라고 해가지고 SWR 파장대가 나와요. 그리고 Y축이 이제 리플렉턴스 반사율입니다. 이거는 무차원이죠. 단위가 없고 그냥 몇 퍼센트가 반사됐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잘 보시면은 식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금 이 녹색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헬시 베지테이션, 건강한 식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적색 파장대하고 근적외선 파장대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헬스 베지테이션을 좀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NIR 파장대에서 이제 헬스 베지테이션의 굉장히 반사율이 높죠. 그 다음에 적색 밴드인 레드에서는 좀 낮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비율을 이용하면은 건강한 식생을 좀 진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인 헬스 베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NIR에서 매우 높은 반사율을 보이고, SWIR 부분에서 좀 낮은 반사율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번드 에어리어, 이제 그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탄 지역 같은 경우는 적색 파장대에서는 낮은 반사율을 보이는데 SWIR 쪽에서 높은 반사율을 보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NDVI와 유사한 NBR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Normalized Burn Ratio NBR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차이의 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NIR 대역과 SWIR 대역 간의 비율을 사용하게 되고요. 높은 NBR은 값이 이제 건강한 식생을 나타내는 반면, 낮은 NBR 값은 낮이 혹은 최근의 산불 피해 지역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NBR 값 자체는 높으면 건강한 식생이고 낮으면은 산불 피해 지역으로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운 값에 기인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NIR에서 SWIR을 빼고, 그 다음에 NIR과 SWIR을 더한 값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함께 이해를 해보시면은 쉽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NDVI 같은 경우는 이렇게 NIR하고
레드 밴드하고 NIR 밴드를 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MBR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NIR 밴드하고 SWIR 밴드를 가지고 구하는 거고, 그 구하는 원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간격을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영상에 대해서 MBR을 구하게 되면은 산불 전의 영상에 대한 MBR을 구하고 산불 후에 대한 이제 MBR 영상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에서 얻은 산불 전의 MBR과 산불 후 MBR의 이제 차를 구하면은 그게 이제 산불 피해 심각도를 구할 수 있는 델타 MBR이라는 값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DMBR 아니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델타를 나타내는 이런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산불 피해 심각도인 번시베러티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산불 전에 이게 프리파이어 MBR에서 이제 포스트 파이어 MBR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프리파이어의 MBR과 포스트 파이어 MBR의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빼게 되면은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나올 거고, 만약에 이 MBR 값이 높게 나오면은 이제 산불 전에 MBR에서 이제 산불 후에 MBR을 빼는 거기 때문에 산불 후에 MBR이 이제 그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큰 값에서 낮은 값을 이렇게 빼주니까, 작은 값을 빼주니까 MBR 값이 높을수록 더 심각한 손상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산불 전보다 산불 후가 이제 뭔가 더 이렇게 높은 값을 갖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그런 음수인 경우에는 산불이 나고 난 후에 이제 리그로스가 된 재성장이 된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산불 피해 심각도를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산불 피해 심각도를 번시베러티로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그 해당 DMBR 값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그 값이 높고 뭐 그러니까 여기 산불 났었어 뭐 이렇게 진단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그것만 가지고 단정을 짓지는 않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케바케라고 하죠.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전달받는 위성 영상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취득된 영상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뭔가 그 편차의 해석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특정 사례의 해석 또는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딱 나왔다고 해서 이게 100% true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안 된다는 거죠. 네, 필드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해당 산불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 맞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질조사국인 USGS에서 US Geological Survey에서 산불 피해 심각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표를 이제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스베러티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DMBR의 레인지가 이제 어떤 천을 곱했을 때, 원래 값이 천을 곱했을 때의 스케일링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DMBR의 어떤 초기 값의 범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값을 구했는데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251까지는 enhanced regrowth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성장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편차에 따라서 이제 뭐 재성장인데 낮고 타지 않았고, 그다음에 심각도가 낮고, 그다음에 뭐 중저 수준의 어떤 심각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 수준의 어떤 심각도가 있고,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심각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산불 피해 심각도 이렇게 좀 봤고요. 번시베러티 같은 경우에는 산불 피해 심각도의 어떤 데이터와 매핑을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해가지고 산불 피해가 발생된 지역을 명확히 알게 되면은 산불 후에 이제 어떤 재건을 한다든지 복구 계획을 개발하는데 이 영상 분석의 결과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토양의 그 산불 피해 심각도뿐만이 아니고 뭐 홍수나 산사태, 토양 침식 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2차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영향의 가능성을 추정하는데도 번스베러티의 어떤 그 데이터 처리와 매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번스베러티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 피해 심각도 평가를 위한 단계인데요.
저의 어떤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장의 영상이 있습니다. 프리파이어가 있고 포스트파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의 영상은 산불 전이기 때문에 뭔가 탄 지역이 없고, 한 장의 또 영상은 산불 후기 때문에 탄 지역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내가 NBR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NIR 밴드와 SWIR 밴드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추출한 다음에 NBR을 구해요. 그 다음에 산불 후 지역도 NBR을 구하죠. 이렇게 두 장의 NBR이 나온 다음에 델타 NBR, DNBR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fire NBR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NBR을 구한 다음에 USGS가 제시한 분류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링을 적용할 거예요. 스타일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번스밸러티가 계산이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강릉 옥계 산불 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3월 5일 날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서 동해시 망상 일대로 확산되었다가 8일 오후 7시쯤에 진화된 그 산불이에요. 뭐 산불과 관련돼서 노력해 주신 산림청 이하 관련 참여하신 모든 관계기관, 그다음에 뭐 관련되신 분들께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뭐 강릉은 1900헥타르, 동해는 21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현재 이 지역의 산불 전 시기에 해당되는 랜드셋 8호 위성 영상과 산불 후 시기에 해당되는 랜드셋 8호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장의 영상을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 거고, 해당 데이터는 USGS가 운영하는 얼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영상 다운로드 받는 것과 관련돼서는 유튜브에 이제 그 정윤재 박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청TV라고 하는 원격 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성 영상 다운받고 하는 부분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의 링크에다가 그걸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다운로드 방법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소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을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겁니다. 네, 영상을 받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압축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 해제를 이렇게 압축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압축 해제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이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폴더별 압축 해제를 하고 싶었는데요. 예, 실수로 여기에 압축 해제를 해버렸어요. 네, 다시 압축 해제 해볼게요. 네, 소심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소심하게. 자, 이렇게 됐죠? 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압축 해제는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파일명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파일명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위성 영상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랜드셋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이 파일명을 가지고 얻으실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게 이제 랜드셋 8호 위성 영상 데이터를 받았고, 이게 2022년 3월 3일 산불 전 3월 10일 영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산불은 3월 5일 날 나서 3월 8일 날 꺼졌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영상은 3월 3일 날 촬영하고 3월 10일 날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파일명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랜드셋 위성 영상과 관련돼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좀 안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랜드셋은 위성의 이름입니다. 위성의 이름이고,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파일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건지 알려면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랜드셋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렉션은 뭔가 이렇게 모으는 걸 의미하죠. 컬렉션.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책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뭐 컬렉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랜드셋 컬렉션은 뭐냐면은 랜드셋 위성 영상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미국의 정부 부처가 USGS라는 곳이에요. 미국 지질조사소 조사국이라는 곳인데 이 USGS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랜드셋 영상을 하나의 아카이브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위성 영상을 담고 있고요. 현재 랜드셋 9호까지 나와 있고 10호, 11호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영상을 처음에 80년대, 90년대 랜드셋 위성 영상을 이렇게 받아서 모으고 있었는데 이 위성 영상이 되게 중요한 게 전처리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기 보정, 기하 보정, 방사 보정 여러 가지 이게 그 영상을 내가 이제 그 최대한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려면은 그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계속 시기가 지나면서 발전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랜드셋 아카이브에 있던 이 로 데이터를 내가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최신 알고리즘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USGS에서 기존에 있던 모든 랜드셋 아카이브의 영상을 리프로세싱, 재처리해가지고 컬렉션으로 다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개념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SGS는 아카이브에 있는 모든 랜드셋 영상을 리프로세싱하고 있고 이것을 컬렉션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컬렉션이 높을수록 더 뭔가 좋은 상태의 재처리가 된 산출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기존 컬렉션의 영상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는 모든 영상을 다시 처리하고 새 컬렉션을 출시하고 뭐 이런 형태도 되어 있고요. 현재는 컬렉션 1하고 컬렉션 2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렉션은 이제 최초로 이제 데이터가 취득이 됐을 때 거의 이제 리얼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이제 베스킷에 담아놓죠. 여기 지금 보이는 베스킷이 있죠.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되면은 영상을 이렇게 담아놔요. 이렇게 베스킷에다가 담아놓고 그게 이제 리얼 타임 베스킷입니다. 리얼 타임 베스킷에 담아놓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이 영상의 품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름은 얼마나 많으며 연문은 얼마나 많이 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위치 정확도, 그러니까 방사적인 품질과 그 다음에 위치적인 정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녀석과 좋지 않은 녀석을 티어 1과 티어 2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베스킷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티어 1 데이터와 티어 2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뒤에 숫자가 많으면은 그게 더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티어 1과 티어 2는 제가 티어가 이게 단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티어 1이 더 좋은 품질이에요. 하이리스트 퀄리티 씬이 티어 1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최고 품질의 영상이 티어 1 베스킷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직 괜찮지만 리스트 디자이러블 씬스, 그러니까 덜 바람직한 영상이 티어 2 베스킷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티어 1의 베스킷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티어 1과 티어 2의 구분 기준은 레디얼 RMSE라고 해가지고 RMSE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해가지고 제곱근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죠. 우리가 뭐 아마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야에서는 RMSE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 개념일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레디얼 RMS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RMSE 값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RMSE 기준이 12m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방사 품질 및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씬을 놓고 그 씬하고 내가 이렇게 나온 영상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RMSE가 12m 이내로 떨어지면, 그래서 12m 이하의 RMSE를 갖게 되면은 티어 1의 베스킷의 최고 품질 데이터로 분류를 시키고요. 그게 아니고 뭐 상당한 구름 피복이 조금 있다든지, 그래서 구름이 피복돼서 이렇게 퀄리티를 RMS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구름 피복 자체가 방사 보정에 영향을 미쳐서 영상 내의 GCP 자체를 가리게 돼서 12m보다 이제 높은 RMS를 갖는 경우에는 이제 티어 2 베스킷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컬렉션이 있고 티어 1, 티어 2 베스킷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차이를 보여드리면 현재 레벨 3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레벨 1과 레벨 2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으시는 데이터일 텐데 레벨 1과 레벨 2의 주요 차이가 이제 대기 보정 여부가 있어요. 앰모스피릭 컬렉션. 이게 원격 탐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날씨 좋은 날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석사 전공을 원격 탐사를 했는데요. 날씨 좋은 날의 기준이 뭐가 다르냐면 막 되게 날씨가 화창한데 하늘을 보면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껴 있어요. 그 뭐 되게 멋있죠? 구름 있고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그게 원격 탐사 전공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날인 거죠. 이제 구름이 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원격 탐사를 하게 되면은 구름이나 연무 이런 대기의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아주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난 대기 보정 안 믿는다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레벨 1과 레벨 2의 주요 차이가 레벨 1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 보정 전 상태의 반사율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지상에 어떤 물질이 있고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반사가 될 때 반사율이 이 표면의 반사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기 보정 전에 대기 상층에 이제 반사율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이거 영상에서 좀 표현이 그런데 얘는 대기 상부 반사율이고 얘는 표면 반사율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표면 반사율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표면에 있는 식생의 반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기층에 있는 이 거를 이렇게 보정을 해서 이제 표면 반사율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왼쪽의 영상은 대기 보정 전에 대기 상부 반사율이 있고 이게 레벨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OA라고 하는 것은 탑 오브 앰모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A 리플렉턴스가 되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대기 보정 후의 반사율이라고 해가지고 atmospherically collected surface reflect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레벨 2의 표면 온도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surface temperature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벨 1과 레벨 2가 되어 있으면 내가 레벨 1 데이터를 쓸 경우에는 내가 대기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표면 반사율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레벨 2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는 USGS가 데이터를 제공할 때 대기 보정을 균일하게 처리한 후에 반사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Surface Reflectance 상태라고 보고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뭐 여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00% 뭔가 신뢰할 만한 그건 아니에요. 계속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컬렉션도 계속 나올 거고 티어 1, 티어 2도 이제 뭔가 또 다른 어떤 그게 될 수가 있고 레벨 1, 레벨 2가 있고 현재 레벨 3 나왔고 레벨 4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전반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랜드셋 8호 위성 영상이 지금 가운데 있어요. 그 랜드셋 8호 위성 영상에는 OLI 센서와 TIRS라고 하는 두 개의 센서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에쿼지션 단계가 있죠. 영상을 취득하게 되면은 Near Real Time 수준에서 레벨 1의 대기 보정 전에 Real Time 수준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4시간에서 6시간 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4시간 내에서 6시간 내로. 그게 만들어지고 14일에서 16일 내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레벨 1의 티어 1, 티어 2 베스킷 상태의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24시간 레벨 1의 티어 1, 티어 2가 만들어진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이제 레벨 2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미국 정부 공무원인데 갑자기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산불이 확 나가지고 빨리 영상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은 리얼타임 상태의 데이터를 빨리 취득해서 쓸 거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산불이 꺼진 지 좀 됐는데 확실하게 뭔가 진단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벨 2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쓰게 되겠죠. 이거는 위성 영상이 내가 얼마나 긴급한 시기에 필요하냐에 따라서 리얼타임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레벨이 뭐냐 이런 것들도 나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선택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돼서 현재는 랜드셋 컬렉션 2의 제너레이션 타임라인에 따르면 랜드셋 컬렉션의 2세대 타임라인에 따르면은 랜드셋 7호하고 7호부터 9호, 7, 8, 9호의
컬렉션 2 레벨 1 리얼타임은 영상 획득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이내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고요. 랜드셋 에잇의 경우는 레벨 1 티어 1과 티어 2가 처리하는데 약 14일에서 16일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면 반사율, 서페이스 리플렉턴스와 표면 온도, 서페이스 템퍼러처에 해당하는 가장 현재 최상위의 어떤 전처리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에 해당하는 레벨 2는 레벨 1의 티어 1, 티어 2 이후에 24시간 이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받아 보면 이것보다 더 빨라요.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겠죠, 세상이. 예. 자, 그 다음에 랜드셋 컬렉션 2 영상의 대부분은 표면 반사율 SR과 표면 온도 ST 모두로 이제 생성이 가능하고요. 아까 파일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일명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SR, ST가 전부 다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은 SR만 제공이 되는지를 이제 파일명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ST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그 표면 온도 데이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auxiliary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보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ST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SR 데이터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으로 해당 데이터가 SR, ST 데이터가 전부 다 가능한지 SR 데이터만 사용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그 단서가 어디 있냐면은 요게 이제 파일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lc08 언더바 L2SP 언더바 140041 언더바 20130503 언더바 20190828 언더바 02 언더바 T1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볼드로 표시해 놓은 게 SP라고 돼 있죠. SP는 뭐냐면은 사이언스 패키지의 약어여가지고 이 사이언스 패키지의 경우에는 SR과 ST 데이터가 모두 사용 가능한 상태예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SR인 경우에는 SR 데이터만 이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이제 명명붙이기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것부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가 L로 시작하죠. L은 뭐냐면은 랜드셋의 약어예요. 랜드셋의. 그 다음에 X는 센서를 나타냅니다. 그 위성에 탑재된 센서. 그래서 이게 C로 돼 있으면은 OLI 센서하고 TIRS 센서가 결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O면은 OLI만 해당되고요. T면은 TIRS만 해당이 되고 E면은 ETM 플러스, T면 TM이고 M은 MSS 센서가 되는 거예요. 위성의 센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SS가 위성의 번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07이면은 랜드셋 7호고 08이면은 랜드셋 8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일명을 보면은 LC08이면은 아 랜드셋 8호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이기 때문에 OLI 센서와 TIRS 센서가 전부 다 결합이 된 상태의 프로덕트구나. 그 다음에는 L2SP라고 나오죠. L2SP인데 이거는 이제 처리 보정 레벨을 나타내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L2SP면은 SR, ST 전부 다 사용 가능하구나. L2SR이면은 SR만 사용 가능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L2는 뭐겠어요? 레벨 2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PP와 RRR이 있는데 이거는 WRS2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 해당 그러니까 수치지도로 치면 도엽이 되겠죠. 도엽 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PP RRR이 이제 경로와 행으로 정의되는 그 도엽 번호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WRS2 패스와 WRS2 로우가 있어서 경로와 행 값을 6자리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115에 34, 114에 34 이런 식으로 원격 탐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저쪽 강원도면은 몇 번이고 뭐 서울이면 몇 번이고 이거 대충 외우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YYYYMMDD 이렇게 있죠. 이거는 획득 년 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처리년 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2013년 5월 3일 날 이제 획득이 되었고 2019년 8월 28일 날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CC는 02라고 되어 있죠. 이건 컬렉션 2. 그 다음에 이게 01이면은 컬렉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TX가 이제 그 티어를 나타내요. 저기 아까 계층 말씀드린 거 있죠. 컬렉션 2 캐테고리 돼가지고 RT면은 리얼타임이고 티어 1, 티어 2도 이제 T1이냐 T2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파일명을 다시 보시면은 이 파일명상에 많은 정보를 이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은 이제
LC08이고 L2SP고 114034고 2022년 3월 3일, 2022년 3월 9일 02 T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면은 LC08 랜드셋 8호구나. C니까 CLI 그다음에 TIRS 센서 컨바인드 돼 있구나. 그다음에 L2SP니까 레벨 2구나. SRST 다 가능한 사이언스 패키지구나. 그다음에 114 34니까 패스가 34고 114고 로우는 34구나. 그다음에 2022년 3월 3일 날 획득되었고 2022년 3월 9일 날 처리되었구나. 컬렉션 2구나. 티어 1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 힘드네요. 자, 이제 데이터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산불 전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2022년 3월 3일 날 산불 전 데이터를 이제 압축 해제를 시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3일 날은 이렇게 있죠. 보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아시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데 거기 나오는 거 그때그때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랜드셋도 쓰고 센티널도 쓰고 저기 스팟도 쓰고 모디스도 쓰고 되게 많은 센서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런 메타데이터를 이제 다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여러분들보다 비전공자보다 조금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때그때 매뉴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처리를 해보겠고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세미 오토매틱 클래시피케이션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QGIS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뤄보겠습니다.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셋업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 SCP 플러그인은 원격 탐사 영상의 감독 분류를 허용하고 또 영상 다운로드부터 전처리, 후처리까지 도구를 전반적으로 제공해주는 아주 유익한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개발자는 이탈리아 국가환경보호연구소라고 하는 이스프라 소속의 루카 콘지도님이 개발을 해주셨고요. QGIS를 한번 이제 실행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QGIS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QGIS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QGIS 3.2 버전 비아워 비해자를 저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롱텀 릴리즈죠. 앞으로 1년간 유지될 장기 안정화 버전이에요. 네. 비아워 비해자는 폴란드의 그 국립공원 100주년, 비아워 비해자 국립공원의 100주년을 이제 축하하면서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QGIS가 실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뭐 플러그인 설치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쪽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세미 오토매틱 클래시피케이션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할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영상의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제가 아까 그 컬렉션 2 티어 컬렉션 2 티어 1의 레벨 2 데이터를 제가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 2 데이터는 서페이스 리플렉턴스 표면 반사율의 대기 보정된 값을 이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영상을 받아보면은 현재 이게 그 DN 값으로 제공해요. 디지털 넘버 값으로 제공이 돼가지고 이 디지털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값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서페이스 리플렉턴스로 변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 변환 과정은 그냥 어떤 스케일링 공식을 좀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태양의 그 고도와 이제 그 방위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정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해 주는데 SCP 플러그인에서 그걸 좀 자동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능은 상단 메뉴에서 SCP에서 프리프로세싱에서 이제 랜드셋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메뉴가 나오고 자, 제가
PT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습을 해줄 텐데요. SCP를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을 실행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디렉터리 컨테이닝 랜드셋 밴드가 있죠. 랜드셋 밴드를 포함하고 있는 디렉터리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현재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제 폴더가 있죠. 여기서 3월 3일자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해주면은 해당 그 폴더 안에 메타데이터 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그 메타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 SCP 플러그인이 읽어와서 이렇게 표출을 시켜줘요. 이게 보시면은 랜드셋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 엘리베이션하고 얼스선 디스턴스 이런 것들이 자동화돼서 불러와지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점처리 과정을 거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체크되어 있는 것만 좀 확인을 할 텐데 create bandset and use bandset tools가 있어요. 그래서 bandset을 만든 다음에 bandset 툴을 이용한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inner new bandset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밴드에다가 밴드를 추가한다. bandset에 밴드를 추가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체크된 상태에서 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폴더를 지정을 해서 전처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딱 실행하게 되면 이제 막 돌면서 얘가 이제 그 dn 값을 surface reflectance 표면 반사율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줄 거예요. 표면 반사율로 변환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그 MBR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치가 나올 텐데 이걸 이제 좀 기다렸다가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42% 아주 빠르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65%) 좋아요. 네. (88%)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자, 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밴드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7번 밴드, 10번 밴드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RT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밴드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1부터 0 사이의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PT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1번부터 7번 밴드, 그 다음에 10번 밴드까지 해가지고 RT 언더바라는 접두어와 함께 새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밴드별 파장과 해상도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웨이브랭스 마이크로미터와 레졸루션 미터를 보시면은 1번부터 7번 밴드는 30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밴드는 펜크로매틱이라고 해서 전정색 밴드라고 하는데 이건 15m급. 그 다음에 시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위한 이제 데이터인데요. 그게 30m급.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이 이제 TIRS 센서로 취득한 이제 서멀 인프라레드 밴드가 되는데 10번 밴드가 전처리가 됐고 지금 해상도는 100m죠. 자,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밴드 컨비네이션을 시켜가지고 컬러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SCP에 보시면 이제 밴드셋이 있고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밴드셋 1번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 현재 하나의 밴드셋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밴드셋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밴드 컨비네이션을 시키면은 컬러 영상을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밴드 컨비네이션은 뭐냐면 밴드를 조합하는 건데 어떻게 조합하냐 하면은 레드와 그린과 블루 밴드에다가 특정 밴드를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컬러 영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추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랜드셋 8호 같은 경우는 레드 밴드에다가 4번 밴드를 그 다음에 RG 그린 밴드에다가 3번 밴드 그 다음에 블루 밴드에다가 2번 밴드를 놓으면은 자연색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해당 밴드가 여기 보시면은 2번이 블루, 3번이 그린, 4번이 레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놓으면은 자연색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컬러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식생이 좀 적색으로 나오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5번, 3번, 4번, 3번 밴드 조합하면 되고요. 얼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7번, 6번, 4번. 그 다음에 폴스 컬러의 베지테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조합할 때는 6번, 5번, 4번. 쇼트웨이브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는 7번, 5번, 4번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SCP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SCP 에디트 툴바하고 워킹 툴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SCP 닥 패널 이렇게 세 가지의 한 개 패널과 두 개 툴바가 생기는데요. 이 중에서 SCP 워킹 툴바가 요건데 여기서 RGB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은 현재 적용되어 있는 밴드셋 1에서 해당 번호 밴드의 조합을 만들어서 레이어가 자동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4번, 3번, 2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밴드셋 1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컬러 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자연색으로 제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나머지 밴드들은 잠깐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컬러 인프라 레드 하고 싶다 그러면 5번, 4번, 3번 이제 조합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5번, 4번,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되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산불 후의 영상을 똑같이 한번 이렇게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실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실습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산불 전의 영상을 이렇게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밴드셋에서도 이제 밴드셋 1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밴드셋 1이 기본 설정이라서 이따가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게 못 지우나 보네요. 리셋을 하면 될까요? 리셋하니까 되니까 여기 아래 버튼에 리셋 버튼 누르니까 이제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영상이에요. 산불 후의 영상. 자, SCP에서 프리 프로세싱에서 랜드셋 한 다음에 여기서 디렉터리 컨테이닝 랜드셋 밴드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영상 이제 3월 10일 날 영상 폴더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 10이고 3월 10일자 이렇게 영상이 되고 똑같이 아까처럼 런 버튼 누르고 3월 10일자 폴더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실행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전처리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산불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산불 후 영상도 현재 디지털 넘버 값에서 이제 그 서페이스 리플렉턴스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완료됐다고 얼럿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아까랑 이제 똑같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주표 준 다음에 다시 SCP에서 이제 밴드셋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뭐 432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밴드셋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산불난 지역을 좀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현재 여기 이렇게 현재 영역 기본 제약 및 예측값을 사용한 누적 절삭 부분 균일화입니다. 이 스트레치 이용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산불난 지역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가 현재 이제 산불이 좀 크게 발생한 이제 그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을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실습부터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실습부터는 영상이 아니고 두 번째 실습에서는 이제 산불 전 영상과 산불 후 영상에 5번, 7번 밴드, NIR 밴드와 SWIR 밴드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MBR을 구할 거고요. 그 MBR로부터 델타 MBR 구한 다음에 USGS의 분류표를 이용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는 그 부분까지 한번 실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